안녕하세요. 위스키 치는 여자입니다. 좀 진한 테마이기는 한데요. 혹시 여러분들 다들 MBTI 해보셨나요? 저는 사실 좀 MBTI에 좀 늦게 빠진 편이기는 한데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혈액형으로 성격 유형을 이야기할 때는 신빙성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MBTI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세부적이면서 훨씬 더 잘 맞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왜 MBTI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제 MBTI 맞추기? 는 아니고요. 우리 보통 MBTI 얘기할 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나 원래 E였는데 요즘 좀 I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실제로 뭐 외부적인 영향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내 감정 변화 아니면 뭐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주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성격이 좀 변할 수는 있어도 나라는 캐릭터가 사라지거나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렇게 우리 위스키도요. 가쁜 위스키? 우리의 위스키도 각 증류소의 캐릭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는 어떤 캐스크를 만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성격들이 좀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과연 위스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캐스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어떻게 변할까입니다. 짜잔! 오늘은 위스키 실험을 위해서 준비된 위스키 바로 탈리스커입니다. 제가 오늘 탈리스커 10년, 18년, 25년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서 핵심은요. 탈리스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캐스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까? 과연 그 증류소의 캐릭터는 얼마나 잃지 않고 살아있을까? 이런 거를 판단해보기 위한 컨텐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탈리스커를 준비했을까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위스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 라인인 탈리스커 10년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아직까지 아주 쉽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위스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제가 마시기 전에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스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리스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 영상에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탈리스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Made by the Sea라는 문구인데요. 실제로 케이스나 아니면은 바틀에도 Made by the Sea라고 적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바다의 캐릭터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인지 뭐 바닷내음, 짠내 등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위스키입니다. 근데 그런 짠내 이전에는요. 우리 또 피트라는 친구가 역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다른 피트 위스키에 비하면 꽤 친절한 피트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트 위스키의 입문용으로 많이 추천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교적인 친구죠. 마지막으로 이 탈리스커에는요 굉장히 과일 주스 같은 당도의 달달함도 사랑스럽게 갖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세 박자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성비 위스키이다 라고 불려왔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제가 감히 탈리스커의 MBTI를 조금 추측해보면 뭔가 개성을 이렇게 막 드러내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녀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친절한 피트의 정도, 이런 밸런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ESFJ?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ESFJ 같은 탈리스커 10년 그리고 18년, 25년까지 테이스팅 해보면서 어떻게 MBTI가 변해갔을지 한번 추측해 볼까요? 아까워, 안 돼! 25년이야! 한 방울도 떨길 수 없어, 25년! 자, 이렇게 세 가지 위스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격대가 있는 고숙성이 있는 오늘인 만큼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항상 잔을 이렇게 비교를 색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용량이 조금 있는 바트를 봤을 때 10년이 확실히 조금 더 연한 것 같기는 한데 18년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전 25년 색깔 보고서 와 이거 색깔 진짜 진하다 했더니 이게 바틀이 어두운 거더라고요. 네. 탈리스커 10년 시향 지금 먼저 해볼 텐데요. 탈리스커 10년은 45.8도이고요. 엑스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피트가 올라오기는 하는데 강하고 쨍한 피트는 올라오지 않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피트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굉장히 은은한 바닐라 파우더류의 그런 부드러운 당도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마셔보겠습니다. 우선 입 안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피트감이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피트를 입문용으로 정말 추천을 많이 드리는 이유를 항상 마실 때마다 느껴요. 아까 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면서 삼박자의 밸런스가 너무 잘 어우러져서 오히려 피트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무게감만 생기는 그런 정도? 달달함이 밀크나 다크초코 계열이 아니라 화이트 초코에서 느껴지는 살짝의 그 바닐라 때문일까요? 느끼하면서 달달한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약간 사과 주스 같은 당도들도 느껴지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고숙성도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탈리스커 18년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세상에 처음 탄생했고요. 캐스크는 버번 캐스크랑 쉐리 캐스크 둘 다 블렌딩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도수는 또 똑같이 45.8도입니다. MBTI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떨지 한번 지금부터 시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숙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트 향은 우선 확실히 줄었어요. 쉐리 캐스크에서 느껴지는 베리류 그런 느낌의 과실 향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깔바도스 향도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과 같은 과실의 당도가 많이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맛에서는 피트가 충분히 살아있고요. 피트 다음에 바로 오는 게 너무 과일해가지고 이 탈리스커 캐릭터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싶어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바닷내음과 짠내가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10년보다는 바디감이나 이런 것도 꽤 두터운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5년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크 정보는 유러피안 캐스크랑 그 다음에 아메리칸 캐스크를 같이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1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었는데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CS 제품으로 도수가 높게 나왔었다고 해요. 그런데 2011년 이후부터는 탈리스커 25년도 마찬가지로 45.8도에 맞춰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피트함의 정도는 18년이랑 비슷해요. 피트가 안 느껴지지는 않지만 피트에 예민하신 분도 충분히 쉽게 맡을 수 있는 향일 거라고 추측이 돼요. 좀 더 차분한 느낌이에요. 18년보다는. 25년 맛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탈리스커 자체의 그런 바닷내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점은 피트 향이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커피 원두의 느낌이 있어요. 약간 라가블린 고숙성 위스키들을 마실 때 그런 되게 맛있는 고소한 진한 원두 향을 되게 많이 느껴서 고숙성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라가블린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라인 중에서 확실히 이 25년이 그 원두 같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도도 훨씬 부드럽고 농축된 달달함이어서 그런지 캐러멜이라든지 토피 이런 느낌이 뒤에서 조금 많이 올라오는데 마지막에는 여운이 길어서 좀 스파이시한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맛을 보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선 입안에 들어왔을 때 피트함은 굉장히 적게 느껴지는데 생귤탱귤 아이스크림 같은 오렌지 그런 시트러스한 감귤류의 맛이 폭발해요. 뭔가 되게 맛있는데 확실히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고숙성 피트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커피 원두 아니면 그 부드러운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크레마 그런 느낌까지도 길게 여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위스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어떤 캐스크에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받아서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좀 더 무거워진다거나 부드러워진다거나 뭐 이런 거는 추측할 수 있지만 과연 이 증류소 캐릭터 자체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마셔보는 건 좀 굉장히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과연 위치녀 채널의 MBTI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까요? 저의 성장과 변화는 여러분의 몫이랍니다. For the moon by the sea.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콘텐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